안녕하십니까. 황장엽을 죽인 좌파 정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편 시간에 제가 황장엽 선생님이 김대중 시절에 얼마나 대내적으로 또 황장엽 선생님 자체적으로도 얼마나 이제 그 탄압 아닌 탄압을 받은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2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황장엽 선생님이 거의 산 송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우리가 전에 들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일이는 황장엽 선생님을 암살을 하는 공작원들에게 이중 영웅 칭호까지 주겠다. 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 북한 최고의 훈장입니다. 북한의 이중 영웅 칭호와 김일성 훈장까지도 주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수많은 남파 간첩들과 고종 간첩들을 통해서 황장엽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첩보에 따라서 황장엽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호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더 많아졌죠.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을 만나려면 저희 탈북민들도 북한 민주화위원회 사무실에 금속 탐지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가방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검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저희 물품 중에 혹시나 모를 독약 앰플, 그러니까 김정남이를 죽인 이 액체 독약 같은 게 있는지 꼼꼼히 다 체크를 하고 황장엽 선생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노무현 들어서고 나서 황장엽 선생님에 대한 해외의 증언은 더 벌어졌습니다. 한 번 딱 나간 적도 있어요. 그것도 한 3박 4일 정도? 저희들이 주구장창 요구했던 건 최소한 미국에 한 달 정도를 거주하면서 미국의 그 모든 주를 돌아다니면서 황장엽 선생님의 증언을 좀 하게 해줘라.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을 요청하는 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 또 정부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실수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황장엽 선생님이 미국 가셨을 때 무조건 망명을 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당시 쉬웠거든요. 나는 김대중, 노무현,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에서 지금 거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나는 탄압을 받고 있다. 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달라. 그래서 당시에 저희는 FBI나 CIA 쪽에 섀도우 프로그램, 그러니까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사실 신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황장엽 선생님이 미국에 망명을 하셨으면 최소한 김정일 정권에 이은 김정은 정권의 3대 세수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황장엽 선생님이 미국에 가셨으면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가장 큰 타겟이 누구였냐? 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눈이 다 황장엽 선생님한테 쏠려 있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제2의 전성기를 누리시면서 북한의 핵 개발, 김정은의 독재, 북한 인권 막 외치며 다니시면서 좀 사람들하고 같이도 올리고 언론에도 타고 이랬으면은 그 황장엽 선생님 따라 남한에 가야 되겠구만. 이런 식이었고, 왜냐면 고난의 행군 때문에 그냥 북한 경제가 쓰나미가 돼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는 당시에 이 구소련의 붕괴, 공산권의 붕괴, 김정은의 독재, 게다가 고난의 행군까지 자연재해 아주 그냥 당 밀치기만 해도 무너질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천추의 바로 그겁니다. 황장엽 선생님을 최소한 이 좌파 정권의 본질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망명을 시켰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까지 핵개발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갔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미련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미련이 있었냐? 내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또 자유민주주의를 정의를 지키는 우리 소위 말하는 당시의 그 애국 시민들, 대한민국의 많은 애국 시민들, 더군다나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들을 좀 많이 믿으셨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시절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만났는데 황장엽 선생님을 위한, 황장엽을 지키기 위한, 황장엽을 우리 자유진영의 상징과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인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황장엽 선생님의 기업 강의도 막았습니다. 그러니 황장엽 선생님의 그런 이중삼중의 감시와 가택연금 비슷한 신변보호, 거기다가 핸드폰, 이 모든 거는 다 도청이 됐었어요. 도청이 됐다는 정확한 팩트는 저는 이제 전에 들은 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만, 왜 도청 안 했겠습니까? 황장엽 선생님을 만나려고 했던 전 세계 아주 저명한 사회운동가들, 문재인 때는 다 걸렀어요. 못 만나게 했어요. 유일하게 황장엽 선생님의 실상과 그거를 유일하게 미국의 국회에다 알린 것이 수잔 솔츠라는 디펜스 포럼 회장이에요. 수잔 솔츠. 이 수잔 솔츠도 어떻게 하든 황장엽 선생님을 미국에 데려가려고 모시고 가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여권을 안 줬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의 여권을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 점점점 황장엽 선생님의 그 울분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담당하는 경찰들이 있으면 좀 다 나가라 그러고, 저희 탈북민들하고 있을 때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왜 미국에 안 갔을꼬, 내가. 왜 미국에 안 갔을꼬. 지금 북한은 거의 핵무기 완성 단계에 있을 터인데, 2003년 한 5년 여때 이야기인 거라고 기억합니다. 땅을 치시면서 왜 내가 미국에 안 갔을까? 내가 왜 김대중 노무현을 믿었을까? 황장엽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김대중이는 김일성이가 키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김대중이는 김일성이가 자금을 대주면서 조총련에서 키워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걸 내가 알면서 왜 미련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남았을까? 통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정부의 지원이 더 많아졌나요? 그 당시에 민주화위원회의 예산은 김대중 노무현 들어서면서 점점점 더 줄어졌어요. 간신히 황장엽 선생님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또 혹은 어느 정도 아주 그냥 일부만 주는 이 민주화위원회 운영 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그것도 아까워하셨어요. 그 민주화위원회 운영 자금이 없으니 황장엽 선생님이 간신히 강의 가서 번 강사료, 간신히
어디서 누가 후원자가 준 후원금, 이걸로 북한 민주화연은 운영이 됐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시절에 우리는 요구했죠. 노무현 정부한테. 황장엽 선생님을 키워야 당신들이 말하는 이 햇볕 정책의 계승도 이어질 수 있다. 황장엽 선생님은 딱 두 가지셨거든요. 첫 번째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 그 붕괴가 되면 북한의 엘리트들과의 남한 정부와의 연합을 통한 그게 진정한 연방제 통일이라고 황장엽 선생님이 생각하셨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이야기했죠. 황장엽 선생님 좀 외국에 내보내주십시오. 콧등에도 안 들었습니다. 점점 더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야유하셨어요. 위협을 이루셨어요. 게다가 북한의 김정일이는 공개적으로 황장엽 선생님들의 일가족을 하나하나 수용소에서 처형한 거를 중국을 통해서 흘렸습니다. 뭐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8,000까지 죽였다고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죠. 황장엽 선생님은 어느 날 통안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왔을꼬 내가? 왜 왔을꼬?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황장엽 선생님의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책을 내는 저서 활동도 굉장히 제한을 했습니다. 왜? 황장엽 선생님이 대기나 뭐 황장엽 선생님의 그 안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신히 뭐 한 2층 정도의 이제 그 혼자 계실 만한 공간이고 다 경찰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희한테 이야기한 것은 원고가 없어지셨다는 겁니다. 황장엽 선생님의 원고가. 황장엽 선생님은 다 자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드를 좀 배우라고 하셨는데도 자필로 쓰시고 기억력이 워낙 좋으셔서 다 이게 정리한 메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메모지 중에는 제3국에 있는 그 북한 핵개발 자료, 아주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이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정리했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께서 이제 황장엽 선생님이 오시고 나면 탈출을 할 북한 당간부들의 이니셜과 그 사람들만을 위한 그 암호 같은 이런 정리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원고하고 그 자료들이 없어진 거예요. 경찰이 뭐 한 8명이 24시간 지키는데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가 저희들하고 가장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는 당시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자주 가셨습니다.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그 미군들이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있는 스테이크를 참 좋아하셨어요. 황 선생님께서는. 그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거기는 도청기가 없거든요. 이제 그리고 경찰들도 저기 가라 좀 약간 옆으로 보내고 나서 저희들한테 항상 말하지 말라고 다 도청된다고. 그러나 미 8군에선 괜찮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저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 중요한 메모지들, 서류들, 원고지들 없어져 버렸다. 그 누가 훔쳐갔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거를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언론에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증언할 부분들을 남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양딸이었던 분이 아주 황장엽 선생님을 극진히 모셨어요. 이제 그분한테 다 전달을 시키셨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아셨냐면, 이러다가는 내가 초기에 생각했던 북한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신기루에 불과하겠구나.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안 되겠다. 황장엽의 인본주의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게 유일하게 황장엽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했던 오프라인 활동이었는데, 그 모임에서 황장엽 선생님은 계속 던져주셨어요. 많은 분들한테.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황장엽 선생님을 만나셨어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황장엽 선생님을 저렇게 가택연금처럼 저 신변보처럼 해서 가둬두지 마시고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수원에도 만들어주시고 황장엽을 지키는 모임도 만들어주시고, 왜? 하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도 산송장처럼 황장엽 선생님을 가두어 놓고, 응? 가옥에 안가에 가둬 놓고, 딴 데 가려고 그러면, 신변보호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고, 뭐 좀, 이 초등학교나 뭐 고등학교, 대학 같은 데 가서 젊은 사람들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나게 하고, 기사도 못 쓰게 하고, 그러니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서서히 좌계감에 빠지셨습니다. 당시에 2006년도에 저는 뮤지컬 요독 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2005년부터 황장엽 선생님하고 꾸준하게 조우를 하면서 일부러 경찰들 모르게 저는 만들었습니다. 왜? 제가 요독 스토리 한다는 거 알려지면은 한국의 이 좌파들과 고종 간첩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황장엽 선생님하고 어찌되었든 경찰의 보호와의 입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저는 황장엽 선생님한테 다 같이 있을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몰래 이제 미팔군 같은 데 가가지고요. 미팔군. 그때가 식사하면서 제가 황 선생님한테 쪽지로 드렸습니다. 황 선생님, 이런 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는 뮤지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난 황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또 해주셔요. 뭐뭐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당시에 2004년부터 제가 이제 독서를 준비했는데, 2004년, 5년 이때 우리 그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 동지들, 안혁, 박상학, 강철환, 뭐 이런 사람들이, 안명철, 김명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독서를 도와줬었거든요. 저희들은 짰죠. 2006년 요독 스토리 올려놓고 미국 공연 갈 때 수잔 솔츠가 우리 요독 스토리 초청을 하면서 황장엽 선생님과 같이 가야 되겠다. 완벽했습니다. 준비는. 요독 스토리 딱 올렸죠. 대박 났죠.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는 최초의 뮤지컬. 그리고 저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황장엽 선생님을 미국으로 모셔가야 되겠다는 그 일념에 굉장히 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06년 요독 스토리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뮤지컬 작품이랑 황장엽 선생님을 어떻게든 미국에 모셔서 당시 부시 대통령께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기를 바라는 그 꿈이 컸습니다. 그러나 황장엽 선생님의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미국 출장은, 미국 증언은 무시가 됐습니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황장엽 선생 좌파들이 죽였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